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2010년 5월 15일 1호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 부정경마 척결을 위해서 마사회 안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자구책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마방에서 지금 일단 조교를 정지당한 집들 31조, 51조를 포함해서 또 마주라든지 기수 또 나머지 부분들까지 지금 상당히 지금 마사회 안에서 척결하기 위해서 부정경마 척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경마장 결과들을 보면은 배당판을 움직이는 야리조 경주보다는 실화로 붙어서 배당이 터지는 경주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건 뭐냐? 좋은 징조입니다. 공부하고 분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가니 안 가니 야리조로 눌러주니 이런 소스 경마보다는 실력으로 붙는 게 제대로 된 경마고 그래야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향돼야 됩니다. 앞으로 7월달 되면 파트 2로 진입이 되는데 아직도 가고 안 가고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 대한민국의 경마의 현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앞으로는 분석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마가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과 또 허찬진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방송을 갖고 경마팬 여러분들과 같이 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이 윈인 방송의 모토입니다. 자, 오늘도 일요일도 한번 씩씩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거리 1200 국 6등급 마필들 7대 접전 구도예요. 토요일도 얘기했다시피 경주가 깨졌습니다. 분할이 된 경주들인데 그래서 허접한 경주 편성들이 많아요. 허접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는 적중을 만들어야 된다. 자, 1경주 관심마 7번 제200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물론 점배당 막권인데 그걸 지켰는데 선행을 나서서 압박되는 구도에도 불구하고 2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1300 경주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1200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스도 지난번 같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주 제가 경마팬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제 ARS를 통해서 또 제 문자를 통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엄청난 항고를 해드렸습니다. 쌍승식 300배가 넘었죠. 복승식도 94배. 그 다음에 추천한 말이 1, 2, 3착이 다 됐기 때문에 3복승식도 200배. 그 주인공, 그 말에 기승했던 소박한 인생이란 마필에 기승했던 기수가 페로비치입니다. 이 페로비치 같은 기수, 대한민국에 많이 영입되길, 용병으로 많이 영입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판 변화가 자체적으로 변화되는 것보다는 용병으로 인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기수, 페로비치에게 영향을 좀 몰아줄 것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좀 다소 불안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려니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지난번처럼 임난이 기승했는데 정상제일처럼 전향 나서서 버티면 어떠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지난번 걸음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린다면 좀 불안하고 5번 베스트 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3착을 해놓고는 이번에 훈련 강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2나 5는 좀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날 현장에서 배당판 상황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7번 제200을 필두로 공략을 하자는 법 1경주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2경주 1300 국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고요. 오전장 준메인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인기 1, 2위권에 팔리는 마필 한두를 잘라낼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인기만을 자를 수 있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르고 들어가는 거고
지난번 경주 때 사연이 있어서 못 들어온 마필은 당연히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한 마리는 정확히 도려낼 거고 한 마리는 인정을 하면서 오전장 마리수 없습니다만 정확히 때리고 들어가서 한탕을 찍어서 자금 확보를 하고 들어갈 허찬진의 오전장 준매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거리 1300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로 팔릴 마필들이 한 6, 7두 돼 보입니다. 그중에 또 좁힌다 그러면 5두 정도까지 좁혀져요. 뭐 1번 브라보데이도 지난번에 원체 잘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릴 거고 스페셜 로드힐, 그 다음에 옥녀봉, 그 다음에 새로운 신 센세이셔널, 여기에 조아라 펄킹까지 이렇게 7, 8두 정도가 대두될 텐데 그중에서 뭐 1이나 7, 이 정도는 좀 덜 본다 하더라도 5두가 팔릴 겁니다. 자, 세게 보는 순서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4번 스페셜 로드 힐이에요. 조재루 기수하고 궁합을 맞춰서 11월 15일 날 경주 때 선행을 나가선 이후에 입상을 하고 컨디션도 안 좋았고 조교도 약하면서 승부를 못 봤던 마필입니다.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는 바닥권에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재루 기수로 다시 오고 훈련 강도로 끌어올렸다면 첫 번째로 봐줘야 될 마필이고 두 번째는 안장 바꾼 6번 옥녀봉이에요. 승군전 의지도 없었고 바람만 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역시 걸음만 딱 재더라고요. 이번에 문세인 기수로 안전을 교체하고 나오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다. 세 번째 조아라. 1400 경주 거리가 약간 좀 빡빡합니다만 지난번에 뛰었던 모습 보면 끈기도 상당히 있고 선임력도 좋아졌던 모습이기 때문에 4번, 6번, 10번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인기마 중에서 8번 센세이셔널은 늘어난 부담 중량과의 극복이 문제가 될 거예요. 게다가 훈련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12번 펄퀴는 마지막에 날라오는 외곽 종속이 엄청난 놈입니다만 지난번 뛰었던 편성하고 이번 편성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말 그 다음 차순위로 보는 정도로 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도 인기도로 따진다면 한 5두 정도가 대두되겠죠. 그중에 2마리 마필, 세게 보는 마필 설명을 해드립니다. 편성으로 세게 봐야 돼요. 능력으로 세게 봐야 될 마필입니다. 첫 번째는 8번 샤인 클로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0m 제가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왜? 1군 말드가 뛰었던 경주 아닙니까? 1군에 피노누아 엑스파일 이런 애들하고 뛰는데 지금 4군 국내산 4군 말이 여기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성을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편성에 왔고 거리도 1200에 줄였는데 이런 데서 못 들어오면은 지난번에 조교사가 대상 경주에 내보냈던 가치도 없는 거죠. 두 번째 톡톡 여장군. 뭐 김영공 기술 태웠는데 가라 마라 얘기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문제가 있었던 마방의 집에 말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말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감량 2점까지 있고 김영곤이기 때문에 안 갈 일은 없다. 그래서 우선 2마리 마필 8번, 4번 편성상 위에 있는 마필 2마리를 4경주 소개해드립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고요. 지난번에 아주 제대로 한번 쏴먹은 마필이 있죠. 주행검사 대충 타고 실전 싹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성재 태워놓고 때려먹은 마필 9번 라파 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이런 말들은 다음에 차후에 안 봐야 되는 게 정석인데 너무 허접한 편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에 또다시 잠수를 탄다. 그러면 이건 마방의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 거죠. 아까도 했다시피 요즘 안에 조사들을 들어가고 있고 소문들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때일수록 열심히 타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걸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벽 조교 때 탄력도 더 좋아졌고 그래서 군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경주가 되겠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꺾어드렸죠. 3번 그레이트 펄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편성도 편성이거니와 이 말은 이게 빡빡 몰아주면 오히려 들뜹니다. 차분히 타야 되는데 오히려 밀면은 말이 거부를 해요. 꼬장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김동영이가 그래도 2월달 경주 때 탔던 모습 보니까 중흥밀권에 참고 타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게 타면은 마지막 찬스가 있습니다. 이 말한테. 그래서 이 말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편성을 만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레이트 펄을 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킹 오브 리카고 6번 드림위너 중에서는 주행검사나 훈련 내용은 6번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안 팔린 말 중에서는 7번 레이디럭이 지금 두 번 경주를 뒤에서 끝걸음만, 물론 끝걸음만 재는 게 아니고 발주가 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에서 날아오면서 끝걸음을 10초 때 두 번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칼을 제대로 갈더라고요. 포스타, 5군 마필이죠. 그 다음에 역동의 일주 이런 말들과 병합을 하면서 일단 훈련 내용은 상당히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실한 훈련 내용이 실전에서 먹힐 경우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요즘 부산경마 그런 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서울 5경주로 갑니다. 1700호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인데요. 이번 경주는 너도 나도 된다고 팔릴 그런 경주예요. 왜냐하면 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는 인기 말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 5경주는 관심마 한두를 소개하는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천진의 5경주 관심마 9번 커리클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말을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군에서 승군을 3착 승군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3착 승군하자마자 다랑아리랑 들어 그때 3착을 합니다. 그래서 야, 뭐 이런 말이 다 있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다시 바닥권 2번을 잠수를 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뭔가 하나가 날라오는데 그때 제가 쿼드리가를 한 번만 더 불렀으면 쿼드리가를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커리클을 신경 쓰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두 마리가 날라오면서 대배당이 터졌던 경주입니다. 근데 그 커리클은 걸음이 중반 이후에 중종속이 더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었던 차에 만만한 경주 편성을 만났다. 직전하고 비슷한 경주 편성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오히려 지난번 거리를 보니까 더 늘어서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클을 허찬진의 추천만원 5경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1000m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 자, 이번 부산 2경주는 부산 현장 승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쪼이고 있는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마필은 현장에서 붙이시면서 현장 승부로 강력하게 들어갈 텐데, 자, 지금 승부란 말들이 많죠. 포리스트 태양, 그 다음에 슈퍼 스위트, 여기에 유성 빅토리, 그리고 발키리, 뭐 5두 정도가 승군전을 맡고 있는데, 승부란 말 중에 세게 보는 말은 8번 발키리예요. 얘는 주행검사 이후에 데뷔전에서부터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았는데 바람만 싹 불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3월 11일 날 오경환 기수가 살짝 걸음을 비친 이후에 지난번에 김용근이가 후다로 완전히 까버렸습니다. 걸음을 뽀롱을 내버린 거예요. 중반 이후에 중종속을 끌어내면서. 자, 최시대 기수 51회 부증이면은, 제가 원래 승군전 말들은 세게 안 봅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거쳐서 온 마필이기 때문에 세게 봅니다. 부산 2경주 현장 승부의 한 자리 발키리는 있다. 이 발키리와 나머지 바람 부는 마필들은 제거를 하고 데리고 와야 될 배당마와 노림수 있는 마필을 엮어서 현장 승부를 갈 테니까, 부산 2경주 강력한 승부를 걸 테니까 경마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0년 5월 15일 일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우리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 한두가 좀 불안해요. 6번 뮤지니가 너도 나도 다 보겠는데 이번에. 근데 우선 승군전이라는 점이 첫 번째 불안하고, 두 번째, 지난번에 앞에 안 나가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이 앞에 못 나가고 참고 있다 보니까 그만한 여력이 생겨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올 수 있어서 2착을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직전 상대가 아닙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타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데 훈련도 직전보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뮤지니의 불안 요소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같이 찍을 때는 불안한 말들을 함부로 얘기를 못하죠. 왜? 저 때문에 그 다른 분들, 같이 진행하는 분들의 막건들이 나중에 욕을 먹을까 봐. 근데 이제는 제가 대놓고 욕을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찬진이가. 그리고 대놓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뺄 것도 빼고 화끈하게. 그래야 배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춰도 한탕 제대로 맞춰서 환급을 받고 경마를 끝낼 거 아닙니까? 지지부진하게 인기마들을 끌고 다니면서 뭔 배팅을 하고 뭘 한구라 합니까?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안 요소가 있는 거는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욕을 하셔도 저한테 떳떳이 하십시오. 물론 저에게 전화 오셔서 욕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빼냐. 말이 안 좋으면 뺄 수도 있는 거고. 현장에서 또 제가 이 본 방송을 통해서 꺾었는데 현장에서 말이 너무 좋거나 또 승부의지가 강하게 나와서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게 경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안 요소가 있다고 언급을 하면은 90%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10%는 변화의 말이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경정이나 경륜이면은 안 간다 그러는 놈은 무조건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하니까. 근데 이거는 생물이에요. 말이라는 생물에 사람이라는 생물이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시를 해두는 거예요. 자, 6번 뮤진이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겠고요. 오히려 이제 황금들판도 지난번 모습 보니까 그래프가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번, 5번 이런 말들은 불안 요소가 있다. 안장도 불안 요소가 안장으로 있어서 팔리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불안한 마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부산 상경주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당연히 4번 다이나지 드림이 되겠죠. 지난번에 이번 상대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싸우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물론 아주 센 초등학생은 몇 대 덜 맞겠습니다만 지난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강자들과 뛰는데 어디 감히 꼬랑지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지가 뛸 편성에 왔으니까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되죠. 4번 다이나짐 드림을 필두로 단거리 추입이라고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6번 탐나정벌. 왜냐면은 지난번 현명이가 3월 11일 날 탈 때 창고 타면서 한번 쫙 뽑았던 그 걸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F스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3번 중앙신화는 정상지압하고 병합을 하는데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복귀로는 안 뜹니다. 복귀로는 지난번이 최선인데 말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 4번 다이나지 드림의 파트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7경주 1400 2등급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너도 나도 된다고 팔릴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관심만 한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게 본 마필은 아니었는데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건이 좋아서 봅니다. 8번 진격의 거장입니다. 지난 3월 19일 날 경주 때 선행을 나서서 신조대합이 번접을 못하게끔 굳히기로 나섰던 말인데 이번에 1400이 왔어요. 지난번에 1800에 나가갖고 압박되는 걸 버티지 못하면서 결승선 300m까지 버텼던 말인데 이번에 안쪽에 일기당천 때문에 선행이 좀 불투명합니다만 보는 이유는 말은 거리를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1800을 뛰었기 때문에 또 1500까지는 버텨봤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 가도 선입으로 타도 버틸 수 있는 빵수가 한 50%는 넘는다고 보기 때문에 7경주 8번 진격의 거장을 추천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1800 혼합 3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턴파이크, 그 다음에 4번 부활의 반석, 그리고 3번 미라클 이지, 여기에 뭐 이제 2번 팡팡 히어로나 1번 스타워프 이런 마필들 순서로 팔리게 될 그런 경주 편성이에요. 우선 신경을 써야 될 마필은 부중은 들었습니다만 8번 턴파이크가 모래를 안 맞으면 얘가 괴물입니다. 더 뛰어요.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면 더 뛸 거고 선행을 안 나가겠고 외선에만 서도 더 뛸 수 있으니까 가장 1순위로 보는 마필은 8번 턴파이크입니다. 그래서 8번 턴파이크를 필두로 봐야 되겠고 부활의 반석하고 미라클 이지의 싸움일 겁니다. 우선 인기맛 싸움은 그건 어디서 답이 나오냐. 이 두 마리는 배당판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배당판의 흐름에 따라서 승부가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내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죠. 미라클 이지 지난번에 바람이 상당히 불더라고요. 4.4배로 들어왔고 부활의 반석이 그 당시에 인기 2위였는데 미라클 이지한테 질서밖에 없었던 그 배당판의 흐름 이번에도 제대로 현장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경마팬 여러분들도 이 두 마리를 관심을 배당판을 잘 지켜보십시오. 바람이 많은 쪽이 힌트입니다. 자, 서울 8경주 1200 1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해서 적중을 한 말이 이제 럭키라이트가 됐는데 그때는 1번 게이트였고 이번에는 10번 게이트인데
선행을 안쪽에서 치고 갈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럭키라이트가 외곽입니다만 넘어서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늘어난 1kg의 부담 중량이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2등급에서 문세윤 기수가 외곽 게이트 13번 게이트에서 나가서 이미 버텨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00 경주까지는 충분히 1군에서 통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0번 럭키라이트는 신경을 좀 쓰면 되겠고요. 자, 천막은 오히려 늘어난 부담 중량이 조금 깝깝하게 걸립니다. 요즘 구조 말들이 마지막 경주 후반부에 나와서 다 챙겨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마지막 경주도 아니고 부중도 늘었고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뭐 돈지를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인기마기 때문에 오히려 왕성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바닥을 쓸면 안 됐던 말이 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 조성권이 그 다음에 안쪽에 또 바닥 쓸면 안 되는 말 하트로이도 바닥을 쓸면 안 되는 말이 바닥을 쓸었고 이렇게 제거 위에 바닥을 쓸지 말아야 될 말들이 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차후에 배당의 중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장들도 무섭고 그 다음에 선봉은 이번에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 말이 입상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거예요. 지난번 경기 때 빠른 흐름에 해마루의 흐름에 앞에 같이 붙이다 보니까 페이스 안배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1200 경주 적당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기대는 것만 조정을 하면은 선봉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서울 구경주입니다. 우리 1800 오픈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 일법의 대상 경주를 딱 3두의 압축 구도로 전승식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3마리를 딱 추천해드렸어요. 감동의 바다 그리고 페르디도 포모레이 여기에 석세스 스토리까지 딱 3마리를 추천해드렸는데 복승식은 16배 그다음에 쌍승식은 37배 3복승식은 20배 특히나 3복승식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딱 한 장의 막권으로 공략을 하셔라. 3마리 뛰는데 딱 한 장의 막권 20배짜리를 단통으로 꽂아드렸어요. 부산 일보배를. 자, 이번 코리안 더비도 그 공식 하에 들어갑니다. 3마리 마필로 딱 압축을 해서 공략을 들어갈 거예요. 그 가운데 3마리 마필 가운데 한 마리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메인 승부경주 당연히 인기마가 될 거예요. 12번 파워 블레이드는 막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예전 입상할 때부터 딱 지켜보고서 이 말은 앞으로 꺾어질 때까지는 그냥 가겠다. 낙마 강착 없이는 그냥 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말입니다. 서울 부산 중에 그런 말이 한 3-4도 돼요. 그 말들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설령 조교가 약하다 하더라도. 왜? 그 약한 조교도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말들을 몇 마리를 꼽고 있어요. 그 말 가운데 한 마리가 파워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허찬진의 하이라이트 서울 메인 승부 경주에 한두 파워블레이드는 있고 나머지 말들 당연히 눈에 안 띄는 마필도 한두 골라놨죠. 그러니까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래는 이 더비 같은 경우는 싹 경마팬 여러분들께 풀어내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근간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풀어드린 막권 안에서 다 들어왔고 이번에는 한번 제가 메인을 칼을 차고 한번 들어갈 테니까 부산 메인에 이어서 서울 메인까지 하이라이트로 중후반부에 한 2탕을 그냥 연타 때리고서 상황을 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허찬이와 함께 코리안 더비 승리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거리 1600 2군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 허찬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아주 각별한 막권 하나 준비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은 그런 전력을 하나를 제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부산 메인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오경주가 지나면은 이제 코리안 더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산 오경주에서 물론 오전장이나 중반장의 자금 확보가 잘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경마라는 것이 혹시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번 부산 오경주에 때려서 메인 승부, 서울 메인으로 넘어갈 자금을 두둑하게 만들고 가겠다는 뜻에서 이 부산 오경주와 그다음에 서울 구경주를 부산 메인, 서울 메인을 붙여서 잡은 겁니다. 자, 이번 부산 오경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허찬진에게 딱 걸려있는 마필, 아주 제대로 걸려있는 마필. 남들은 다 불안하게 봅니다만 허찬진한테 아주 제대로 걸려있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 쪽으로 일단 원장을 갈 거예요. 중배당 막권을 포커스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배당 마필 한두, 그다음에 불안한 인기만 꺾고 부산 메인을 정확히 때려서 서울 메인으로 바로 센터링을 해서 넘어갈 테니까 부산 메인 승부경주 허찬이가 함께 동참하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거리 1400 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어프로치, 그 다음에 타피 포인트, 리브 이투미 이런 말들에 신경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또 영광의 챔피언까지 이런 앞에 가는 말들이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이겠습니다만 저 관심만 한두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는 어프로치, 타프 포인트, 리브 이투미 뭐 이런 말들이 끌겠습니다만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되는 말 이번 원일 강자예요. 일단은 이 말은 근간 착순권 언저리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보는 이유는 이 말은 딱 1400의 강자예요. 1400까지 잘 뜁니다. 그런데 3월 13일 날 경주는 벌마의 꿈이 이끌고 왔던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거기서 녹록하게 승부를 걸지 못했고 착순권만 갖다 댔고 지난번에는 조금 살아내면서 어프로치하고 거의 대등한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 어프로치보다는 감량의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 코스를 있고 그 다음에 유광이가 얘가 말을 못하는 애가 아닙니다. 잘 타는 애예요. 그래서 지난번 어프로치하고의 갭은 충분히 좁힐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원일 강자를 추천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라스트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 3등급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 토요일 날 경주에서 박태준 기수가 1승이라도 챙긴다면은 2000승에 가까운 일본 호루라기는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고 응원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성이 너무 허접해요. 편성이 센 편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볼 만한 편성이고 또 불안한 인기 말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말이 호루라기가 선행을 나가면은 좋고요. 선행만 한두가 더 있습니다. 팍스코란 말이 선행인데 만에 하나 팍스코가 선행을 나가고 호루라기가 따라가도 되는 그런 전개가 그렇기 때문에 선행 선익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일본 호루라기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자, 이번 그랑블루는 지난번 바닥은 이해가 안 가는 바닥이죠. 이런 개바닥은 허찬진의 평가에서는 바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찬우 기수를 태어났고 또 이찬우 기수가 마지막 경주에 강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고요. 마이블레이드는 저는 검증 단계는 거쳐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리는 1400이 맞고 홀랜드가 탔습니다만 재검 이후에 나옵니다만 연습 재검 이후에 나옵니다만 저는 이 말을 빼고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는 좀 팔리면은 신경을 안 쓰고 싶고요. 통일감성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똥편성에서 앞에 가서 쓰는 삼정 스카이 하나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보다는 아까도 했다시피 그랑블루라든지 선행 메리트가 있는 팍스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찜찜하게 끌리는 걸 못 끌고 가는 6번 스마트 캡틴이 초고배당 마필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전력으로 보입니다. 인디베 액티브도 마찬가지예요. 각질이 확 믿음이 안 가는 각질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또 될 수 있으면 추천한 말을 상태를 잘 보고서 경마팬 여러분들과 소개한 마필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